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주치의 닥터리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하니 발에 뭘 바른다고 평생 괴사 걱정이 없다는 건가? 혹시 과장 광고는 아닐까? 하고 조금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며 여러분의 소중한 발을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혈당 관리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일 것입니다. 발이 저릿저릿하고 남의 살처럼 감각이 둔해지고 바늘로 꼭꼭 쑤시는 듯한 통증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십니다. 작은 상처라도 날까봐, 혹시라도 씻다가 발을 데일까봐, 신발에 돌멩이라도 들어갈까봐. 매 순간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불안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 고통과 걱정에 묻게 짓눌려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리가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것을 하루 3번 여러분의 발에 정성껏 발라주시면, 즉 꾸준히 실천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발 합병증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약이나 비싼 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철저하고 올바른 관리 습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발 건강을 지키는 평생의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제가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유독 당뇨병이 있으면 발에 이렇게 무서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몸을 하나의 잘 만들어진 도시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에는 전 국민과 소통하는 통신망신경이 있고, 도시 곳곳에 물과 식량, 그리고 응급복구 인력을 실어 나르는 도로망혈관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시스템, 즉 통신망과 도로망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첫 번째로 망가지는 것은 통신망, 바로 신경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아 끈적끈적해진 피가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설탕물에 전선을 담가 놓은 것처럼 우리 몸에 가느다란 신경 다발들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끝의 신경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손상됩니다. 신경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뜨거움, 차가움, 날카로운 통증 같은 외부의 위험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경보 시스템이 고장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신발 속에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어가 발을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 압정이나 유리 조각을 밟고도 한참 동안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을 15년 이상 앓은 환자의 약 40%에서 50%가 이러한 말초신경병증을 경험한다고 하니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망가지는 것은 도로망, 바로 혈관입니다. 이를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벽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찌꺼기를 쌓이게 만들어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껴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원래도 다른 부위보다 취약합니다. 그런데 혈관까지 좁아지니 발에 상처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를 치료하고 새살을 돋게 할 복구 인력에 해당하는 영양분과 산소, 그리고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가 상처 부위까지 제때, 그리고 충분히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신경이 망가져서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르고 1차 문제, 혈관이 막혀서 상처가 나도 제대로 아물지를 못하는 것이 2차 문제. 이 두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이 바로 당뇨발의 실체입니다. 작은 물집, 사소한 긁힌 상처가 낫지 않고 점점 더 깊어져 궤양이 되고 세균에 감염되어 썩어 들어가는 괴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발궤양 발생률은 비당뇨인에 비해 10배에서 30배까지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 20초에 1명씩 당뇨발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 무서운 연쇄 반응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하루 3번 발에 발라주는 정성 어린 관리 습관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을 지키기 위한 철칙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정성으로 씻고 말리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먼저 발을 씻을 때의 물 온도입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온도로는 섭씨 37도에서 38도 정도, 마치 아기 목욕물 온도를 맞추는 것처럼 부드러운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물 온도를 확인하실 때 절대로 발을 먼저 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뇨신 경병증이 있는 발은 온도 감각이 둔해져 있어 뜨거운 물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이나 팔꿈치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비누는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 중성 비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때를 민다고 거친 타월로 박박 문지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드러운 거품으로 마사지하듯 조심스럽게 닦아주십시오. 또한 발을 물에 너무 오래 담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 이내로 씻기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물에 불면 더 약해져서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말리기입니다. 발을 씻고 나온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을 누르듯이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말리는 것이 핵심 중 핵심입니다. 축축한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균, 즉 무좀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무좀은 그 자체로도 가렵고 불편하지만 피부를 갈라지게 만들어 세균이 침투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말릴 때는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거나 드라이기에 시원한 바람을 약하게 쏘여 완벽하게 건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매일 눈으로 관찰하기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발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발을 구석구석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아침 소중한 보물을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선 발의 전체적인 색깔을 봅니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검붉게 변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색깔 변화는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작은 상처나 긁힌 자국, 물집, 굳은 살, 티눈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특히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 발뒤꿈치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허리를 숙이기 힘드신 어르신들께서는 바닥에 작은 손거울을 놓고 발바닥을 비춰보시면 아주 편리하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력이 좋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부탁해서라도 매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발견한 작은 붉은 반점 하나가 1년 후에 다리 절단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호막을 발라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것을 바르면에 해당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당뇨 환자의 발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땀 분비 조절 기능도 떨어져 매우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눈바닥이 갈라지듯 쉽게 트고 갈라지는데, 이 갈라진 틈이 바로 세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따라서 발을 씻고 잘 말린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촉촉한 보호막을 씌워주어야 합니다. 어떤 보습제를 써야 할까요?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를 더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당뇨 환자 전용으로 나온 의학적 보습제나 성분 중에 우레아이어리어나 세라마이드 CRAMID가 포함된 고보습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레아 성분은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탁월하며,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절대 원칙이 나옵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 발등과 발바닥, 발뒤꿈치에는 충분히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되 절대로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발가락 사이를 바짝 말려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발가락 사이에 로션을 바르는 것은 곰팡이균에게 맛있는 먹이와 함께 축축한 집까지 마련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습은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두세 번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발에 사랑의 보호막을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게 다듬기입니다. 발톱과 굳은 살 관리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톱을 깎을 때는 반드시 발톱 깎기를 사용하고 너무 짧게 깎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발톱 양옆을 둥글게 파내듯이 깎으면 살 안쪽으로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생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내성 발톱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염증과 2차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발톱은 항상 일자로 평평하게 깎고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만 손톱용 줄파일로 부드럽게 갈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겼을 때 절대로 손톱깎이나 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직접 잘라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깊이를 조절하지 못해 생살까지 베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곧장 심각한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티눈 제거액이나 밴드 역시 강한 산성분으로 피부를 녹이는 방식이라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굳은 살은 발을 씻어 피부가 부드러워졌을 때 부석 퍼머스 스톤이라고 불리는 화산석 재질의 돌로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살살 갈아내는 정도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굳은 살이 너무 두껍거나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안전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최고의 갑옷 입혀주기입니다. 바로 신발과 양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발에게 신발과 양말은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을 지켜주는 갑옷과도 같습니다. 양말은 발의 습기를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면이나 울 소재로 된 것을 매일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꿰맨 자국이나 솔기가 없는 당뇨. 전용 양말을 신으시면 피부에 가해지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양말 색깔은 가급적 흰색이나 옅은 색을 선택하십시오. 혹시라도 발에서 피나 진물이 났을 때 어두운 색 양말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당뇨발 관리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선 4가지 관리를 잘했더라도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순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발은 발에 압력을 주지 않도록 발볼이 넓고 발가락 공간이 넉넉하며 부드러운 가죽이나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뾰족 구두나 하이힐은 절대 피해야 하며 슬리퍼나 샌들처럼 발가락이나 발등이 노출되는 신발도 상처의 위험이 크므로 실외에서는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구입할 때는 발이 조금 부어있는 오후 시간에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직접 신어보고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기 전에는 반드시 신발 안을 손으로 흙어보거나 신발을 거꾸로 들어 털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돌멩이나 모래알 하나가 여러분의 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서운 당뇨발, 합병증을 막기 위한 하루 3번의 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부드럽게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완벽하게 말린다. 둘째, 거울을 사용해서라도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까지 매일 샅샅이 관찰한다. 셋째, 발가락 사이를 제외한 발 전체에 고보습제를 발라 건조하지 않게 보호막을 씌운다. 넷째, 발톱은 일자로 깎고 굳은 살은 절대 직접 도려내지 않는다. 다섯째, 발볼이 넓고 편안한 신발과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깨끗한 양말을 착용한다. 어떠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것의 의미를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당뇨발을 예방하는 기적의 약이나 비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발에 쏟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발에 최고의 명약을 발라주는 행위입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두 발을 지켜주고 평생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것을 꼭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 말없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고마운 발에게 오늘부터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선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닥터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당뇨 동료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당뇨발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의 지치고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배운 건강 습관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시어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평생 건강한 두 발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의 어떤 걱정과 아픔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